그러면 G550을 사용한 최초의 컨포말은 뭐야? 전자전기는 아닌데 이스라엘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AEWC입니다. 이스라엘의. 이걸 뭐 ELW2085라는 앤데 이거는 G550을 사용해서 거의 느낌 같잖아. 아까 보신 거랑. 근데 얘는 전자전기가 아니에요. 미들급 뭐 좀 얘가 몸집이 훨씬 작거든요. 저거보다 큰 애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 E7보다 약간 몸집이 작고 우리 지금 치열하게 경합 들어와 있는 봄바르디에 글로벌 6000 시리즈 가지고 만든 애가 있어요. E7보다 몸집이 약간 작은데 얘보다는 훨씬 커요. 550보다는. 제너럴 다이내믹의 G550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의 G550은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 제트예요. 큰 거에 비하면. 미들급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하드웨어 좀 바꾸고 소프트웨어 좀 다시 짜면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전자전기가 되지.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를 만들 힘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그런데 안 만들죠. 왜냐? 뭐 이스라엘이 지원해야 될 상대방이 이걸로 지져야 될 때가 없는 거라. 이란은 이런 걸로 안 지지고도 F-35 정도 I로 지져갖고 작살냈잖아. 다른 데는 이란보다 훨씬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한테는 공중에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것 쪽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기 경보 통제 겸 감시 정찰 쪽으로 다시 파생시키고 있고 오론이라고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군사 사상과 군사적 니즈가 다른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앤데? 예. 지금 이제 그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예요. 왜냐? 이제까지는 전자전기에 있었어요. 이름도 똑같아. 컴파스 콜이라고. 그 모델명은 내가 까먹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뭐 이름은 그냥 물려받았어. 걔들은 전자전만 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도 좋아졌어. 그 다음에 전기 성능도 좋아졌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전자 장비도 다 작아지고 컴퓨터도 작아졌어. 그러니까 이 비행기 이렇게 띄워놓고 전자전만 하기가 아깝잖아. 그래서 여기에 복합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행기를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라고 안 부르고요. 요새 일부에서는 AISR EW 그래서 아이스루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A는 공중, I는 정보, S는 감시, R은 레코너선스 정찰, EW는 전자전. 그래서 우리가 ISR 항상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시 정찰 정보라 그러는 거. 그거 가운데 놓고 앞에다 A랑 앞에다 A랑 이쪽 끝나는 데다가 전자전 EW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SREW 그렇게 된 거죠. 아이스로. 그래서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 미들필더 링커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빠져 있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걔는 좀 뒤에 빠져 있거든요. 걔. 그다음에 눈앞에 아래 그다음에 옆구리에서 딱 떠가는 그 고급 공중 그 정찰 드론들.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 RQ4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아브 같은 거. 그 딱 좌총령 500호로 딱 거느리고 아래는 딱 바다에서 쫙 가면서 대잠 초기하고 있는 P8 포세이돈, P8 포세이돈. 우리 이번에 6대인가 샀죠. 우리 그거 구형까지 하면 한 20대 가까이 있죠. 대잠 초계기 아래 딱 깔고. 그 다음에 쫙 앞으로는 뭐가 밀고 들어가고 있냐면 이제 그 에스코트 전자전기들이 밀고 들어가고 있죠. F-35, 그 다음에 그라울러, 그 다음에 KF-21, 그 다음에 F-16, 아까 그 ALQ-257 전자전 스위트 찬 애들, 이런 애들이 밀고 들어가죠, 앞에. 그리고 그 전자전기랑 같이 이제 그 일반 전투기들, 또 일반 다목적 전투기들이 같이 밀고 들어가죠. 그 대형의 얘가 미들필더 링커예요. 그런 애의 성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강한 스탠드오프 전자전을 해서 완전히 그 일대 뭐 반경 한 200km 일대를 적의 그 통신과 레이더를 완전 작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해양 작전에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요새는 배들이 전부 레이더를 갖고 있잖아요. 전부 뭐 이지스적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반공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좋은 배들이 만 톤, 몇천 톤 되는 배들이 그걸 다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ISR도 실행을 하는데 그 얘의 ISR은 아래를 봐요. 그러니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공중을 보거든요. 레이더가. 얘는 아래를 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신호 감청하고 땅이나 그 저기 어디야 그 해수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감시 정찰 정보하고 타겟팅도 할 수 있고 한 반경 한 300km 이상 봐요. 얘가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아 힘들어. 제가 AWAC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요. AWAC은 상표명이에요. 정확한 병칭은 AEWC입니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예, 이거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걔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공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보는 애고요. 얘는 훨씬 더 앞으로 가면서 전자전으로 공격을 하고 이 해수면 지면을 많이 감시 정찰을 해주면서 그 앞에 그보다 더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에스코트 전자전기랑 같이 페어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뭐 이런 아주 다이내믹하네요. 얘는. 그러면 야 이거 누가 앞으로 하려 그래? 개발하고 있는 건 호주와 한국밖에 없어요. 이탈리아는 우리 살게요라고 지금 신청서 내놨어 미국에. 왜 그러냐면 지중해 관리는 이스라엘 업무가 아니라 이탈리아 업무입니다. 나토 국가 중에 지중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랑 스페인인데 스페인보다는 이탈리아가 훨씬 강하니까 이탈리아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는 저거를 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파는 물건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거 지금 개발 들어가면요 분명히 L3 해리스 같은 데가 붙어요. 미국 회사가 개발 들어가면 L3 해리스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가 그냥 자기 맘대로 돈 벌겠다고 와서 붙나?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가 뒤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와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좀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해가 안 쓴다면 저런 거 한 대여섯 대 갖고 있으면 중국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군력과 공군력이 얼마큼 있으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비핵 전력의 최고봉에 가는 물건들이에요. 저런 물건들이. 아니 운영 국가만 보시면 아시잖아. 운영 국가만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상대를 하는 적국들이 허접하니까 잠재적 적국이나 현재적 적국이 허접하니까 저런 강력한 그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로 지져야 될 때도 없고 쟤는 또 스탠드오프 전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전방위적인 그 전쟁터의 미들필드 링커예요. 쟤는 아주 그 좀 대단한 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고요. 저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이제 미국의 스탠드오프 전자전기거든요. 그 호주는 이제 이름이 다르죠. MC55 페라그린이고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KEA 그래서 키 예. 한국형 전자 공격기 KEA 뭐 77 뭐 이렇게 나가든지 뭐 그렇겠죠. 한국은 예. 이게 가운데 들어있고 제가 이걸 가만히 보세요. 바깥에 있는 5개 중에 한국이 빼놓은 거 있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지 가만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깥에 5개요. 우리 E7 조기경보 통제기 있잖아요. 뭐 4대인가 있지? 우리 2대인가 4대 있죠? 4대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2차 사업 붙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는 보잉 쪽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L3 해리스와 그 이스라엘 IWI가 손잡고서
저기 글로벌 6,500 갖고 제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조기경보통제기 쪽에서 이건 내가 따로 할 텐데 L3Harris가 먹으면 지금 전자전기를 L3Harris가 먹거든요. 그럼 8대를 같이 한꺼번에 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자전기 쪽은 기체가 제너럴 다이내믹의 G550이고 얘는 기체가 커요.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쪽은 그거는 봄바르디에의 G6500인가 뭐 6000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구조, 저 비행기의 형태, 컨포멀로 개조하는 거, 안테나 배치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기술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전자전기가 지금 타이밍에 시작되는 거 보니까 야 조기경보 제가 이거 따로 하려고 그래. 공중 조기경보통제기를 L3Harris가 먹겠다. 그게 파트너가 아마 대한항공이고 LIG 넥슨일 거예요. 국내에서는.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은 거기를 선호해.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좀 있다라고 봐요. 그쪽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제는 MQ-9이고 우리 그거보다 좀 더 몸집이 큰 무아브죠. 예, 중고도 장기체공. 그다음 왼쪽으로 오시면은 저 무시무시한 저기 그 정보 수집기 RQ-4C.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는 환경이 가혹해서 RQ-4C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뭐 번개를 맞아도 견디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급하면 RQ-4C가 보통은 10,000m 이상에서 번개 안 치는 데서 떠다니는데 급하면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서 저기 해수면 위나 지면 위를 날아가려고 그래서 저걸 강화시켰어요. 그 똑같은 비행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6대인가 들어왔나 P8 포세이돈 저기 대잠 초계기. 중국 애들 이거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래 3개 쭉 깔아놓은 게 거기 만약에 저기 F-16 ALQ 257 전자전 스위트를 차내까지 옆에 넣으면 저기 4종류가 깔리는 거죠. 그중에 F-35, EA-18G, F-16은 미제고 또 F-35I 이스라엘이 한 것도 그건 미제라고 봐야 되고 우리 하나만 한국제예요. 그럼 한국제가 지금 뭐가 한국제나 한국에서 아무튼 통합을 하는 애가 뭐가 들어가나 보세요. KF-21이 들어가죠. 여기 맨 아래에서. 예. 그 다음에 고발효의 무아브 들어가죠. 그 다음에 E7을 가게 되면은 기술 이전이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L3Harris랑 이스라엘 IAI랑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기술 이전이 있어서 여기가 한국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번에 하는 게 요번에 전자전기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여기가 한국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6개의 이 무시무시한 최첨단 영역, 최첨단 파트 중에 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돈 주고 F-35 사서 쓰고 포세이돈 사서 쓰고 무슨 RQ-4 사서 쓰고 하지만 한국 손때가 묻은 게 카테고리 파트로 봐서 4개가 한국 손때가 묻는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파트너 회사를 붙여주고 있다고. 저는 이게 너무 으스스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너무 이거 무서운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거죠.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으스스할 정도로 한국 국방력 강화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겁니다. 그럼 우리의 힘과 역할이 커지면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저는 일단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판돈을 태우는 거거든. 한국을 강화시킨다라는 데 미국이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돈이 커졌잖아. 판돈이 커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6.25 때 조기 뭐 휴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딜 쳐갖고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혹은 뭐 트럼프가 북한과 딜 친다고 한국을 쉽게 백펀치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트럼프 아재가 대통령 된다 그래도 저는 사실 거의 걱정 안 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혼자 미국 운영하나?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평화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힘이 우리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중국은 저 정도 갖추고 우리가 이제 몇 년 지나면요.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한테 쥐어 깨져요.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북아에 모을 수가 없잖아. 중국은 뭐 여기저기 다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후다닥 붙을 때 우리만 붙나? 미국과 일본까지 같이 붙죠. 그러니까 중국이 억제된다고요. 북한 요번에 사고 못 쳐요, 저거.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도 사고 못 칩니다. 저는 보내자는 입장이에요. 안 보내면 우리가 호구된다.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쫙 날아들어가면 날아오르면 일본이 얼마나 굼뜨고 생각이 복잡합니까? 속내가. 그 일본이 반중전선으로 끌려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힘과 국력이 쌓여 있으면은 북한 자유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내죠. 그러면 그것은 중국 제압을 위한 결정적 변곡점이 되죠.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요새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동남아 남중국해의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무기도 팔아주고 이러지만 우리가 안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한미일 3국이 이 Y자로 갈라져 있는 제1도련의 이 북쪽 이 파트에서 안 깨지면, 이게 안 깨지면 대만에서도 사고를 못 치고 남중국해에서도 사고를 못 쳐요. 왜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사고 쳤다 번지면 베이징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동남아가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껍벅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깨가 무겁죠. 어깨가 무거우니까 미국이 야, 그 어깨 좀 펴봐. 그러고서 이제 기술이랑 막 밀어주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럼 이거 옛날에 알던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좀 허접하고 조그만 거 그게 아니란 소리잖아.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거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급의 가격대 아니에요. 저기 호주가 하는 것도 그래요. 가격이 3억 달러쯤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4천억 잡아놓은 게 우리가 이제 다른 뭐 개발비라든지 다른 거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는 1조 8천억을 잡았죠. 또 물가 상승률 계산해서. 예. 근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비행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걸 스타디를 해보니까 얼씨구 이게 이런 비행기네. 그래서 겁이 많이 나요. 예. 그리고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